나는 그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손이 떨려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프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남편의 유골함이 선반 위에 놓여있는 그 집에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던진 첫 마디가 덤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서명해렸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포기. 내가 왜 포기해야 하지? 내가 이 모든 걸 쌓아온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책상에 두꺼운 계약서를 펼쳤다. 그 서류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자산, 아버지가 남긴 작은 회사와 아파트를 그의 이름으로 넘기는 내용이었다.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관리해? 내가 더 잘할게. 그냥 서명만 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내가 20년간 일군 그 회사를 이제 와서 빼앗으려 하는 그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방에 앉아 과거를 되새겼다. 남편이 죽은 지 1년. 암으로 서서히 쇠약해지던 그를 간호하며 나는 회사를 지켰다. 아들은 해외 유학 중이었고 가끔 전화로 전마, 힘들지? 라고 물었지만 실제로는 돈만 요구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돼? 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무시는 내게 독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폴더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 저장된 문서들 아들이 유학 시절 보낸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린 증거. 내가 알면서도 덮어두었던 것들. 왜 덮었을까? 어머니로서의 사랑. 아니, 그건 핑계였다. 나는 두려웠다. 진실을 드러내면 가족이 산산조각 날까봐.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다. 나는 문서를 프린트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흥분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다시 왔다. 엄마, 생각해봤어. 그의 미소는 자신만만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저장된 문서를 그의 앞에 놓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내가 한직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유학비로 썼다고. 그 돈은 아버지 치료비였어. 아들은 부정했다. 엄마, 오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심장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아들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랬을지도. 하지만 더 깊이 나는 나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20년간 참아온 그 모든 것을. 회사 직원들 앞에서 아들을 부사장으로 앉혔을 때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드님이 돌아오셨네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들은 무능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 기대 사는 기생충. 그 주말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은밀하게. 이 증거로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하지만 가족 소송은 힘들어요. 힘들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가족. 이제 그 단어는 빈 껍데기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이 복수가 나를 더 늙게 만들겠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 그 문서 지워. 우리 가족끼리 해결하자.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좋았어. 이제 내가 느껴봐. 그 공포를. 시간이 흘렀다. 나는 회사에서 아들을 관찰했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직원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의도적으로 흘린 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랬을지도. 부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누군가 물었다. 아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수면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왜 그렇게 해?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문서를 더 모았다. 아들의 사생활 여자 친구와의 관계, 회사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들. 모든 걸 기록했다. 어느 날 아들이 회사로 찾아왔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용서. 그 단어는 이제 내 사전에 없었다. 늦었어. 나는 말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증언태상에서 그는 변명했다. 엄마가 과로로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판사는 나를 보았다. 이게 가족 문제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니에요. 소송 중 나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생각했다. 이 복수가 나를 구원할까? 아니, 어쩌면 더 파괴할지도. 내 심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아들의 눈빛, 그 절망이 내게 쾌감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구역질이 났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어머니로서의 나는 어디 갔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생존이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이제 나는 알았다. 법정이 끝난 후 아들은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는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냥 회사를 키우고 싶었을 뿐이야. 키우다. 웃기지도 않았다. 그는 회사를 망치고 있었다.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소문 때문이었다. 내가 흘린 소문.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옛날부터 해온 습관. 오늘 아들이 울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럴까? 처음 남편이 죽었을 때 나는 매일 울었다. 아들을 안고 우리 둘이서 버텨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이용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은밀히 자금을 빼돌렸다. 내가 알았지만 덮었다. 왜? 사랑 때문. 아니, 약함 때문이었다. 이제 그 약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다음 주 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젊고 예뻤다. 부사장님 일로 걱정 많으시죠?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이상해요. 나는 문서를 보여주었다. 가벼운 것들, 아들의 바람기 증거.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울며 나갔다. 그날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왜 그녀한테 그런 짓을? 진실을 말한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복수는 확산되었다. 아들은 회사에서 고립되었다. 직원들이 그를 피했다. 부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말했다. 아들의 권위는 무너졌다. 나는 관찰했다. 매일 사무실에서 그의 어깨가 처지는 걸, 눈밑이 거뭇해지는 걸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이게 나일까? 어머니가 아들을 파괴하는 게? 한 달 후 아들은 사표를 냈다. 엄마, 나 갈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다. 그는 다른 회사로 갈 터였다.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그래서 나는 그 인맥을 끊었다. 옛 지인들에게 전화했다. 아들 일이 걱정돼요. 그리고 증거를 살짝 흘렸다. 그들은 충격받았다. 그럴 아이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들의 취업문은 닫혔다. 밤에 나는 악몽을 꾸었다. 아들이 어린 시절 내 품에 안겨 웃던 모습. 깨어나서 눈물이 흘렀다. 왜? 후회. 아니, 그건 약함이었다. 나는 일어나 문서를 다시 보았다. 더 모았다. 아들의 과거 대학 시절 마약 사건. 내가 돈으로 덮은 일, 이제 그걸 이용할 때였다. 경찰에 신고. 아니, 아직. 기다려야 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아들이 다시 왔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죽어. 아버지가 죽을 때 내가 한 말 기억나? 엄마, 이제 자유로워졌네. 그 말이 내게 상처였다. 이제 그 상처를 돌려주었다. 내가 자유로워지게 해줄게. 그의 눈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좋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 고통을 느끼는. 복수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회사에서 나는 더 강해졌다. 직원들이 나를 존경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내 속은 썩고 있었다. 매일 거울을 볼 때 낯선 얼굴이 보였다. 냉정한 눈빛. 이게 대가였다. 인성의 상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었다. 소송이 계속되었다. 아들은 변호사를 바꿨다. 더 비싼 놈으로. 엄마, 이건 전쟁이야. 그는 말했다. 그래, 전쟁. 내가 시작한.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이미 이길 준비를 한 걸. 전쟁은 치열해졌다. 아들은 반격했다. 회사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 엄마가 세금 탈루했어. 그는 법정에서 주장했다. 증거. 조작된 거였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건 위조예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상처받았다. 언론이 끼어들었다. 모자간 유산 분쟁 기사가 나왔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안 안 됐어. 밤에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위스키 한 잔. 남편이 좋아하던 거. 여보,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현실만이 있었다. 아들의 반격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의 여자친구 이제 전 여친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그가 빚을 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은행 대출, 도박.
나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채권자에게 힌트를 주었다. 아들이 갚을 수 있을까요? 아들은 압박을 느꼈다. 전화가 왔다. 엄마, 도와줘. 빚쟁이들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아들이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게 나일까? 마우 산가 밀려왔다. 어머니의 본능. 하지만 분노가 이겼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이제 내가 그를 배신할 차례. 회사에서 변화가 생겼다. 직원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 소송 때문에 누군가 말했다. 매출이 떨어졌다. 이게 대가였다. 복수의 비용. 하지만 나는 버텼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들을 대체할 사람을 뽑았다. 젊은 매니저. 잘 부탁해 나는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까? 아마. 한 달 후, 아들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소식을 듣고 나는 병원으로 갔다. 문밖에서 서성였다. 들어갈까? 아니. 나는 돌아왔다. 집에서 울었다. 왜? 죄책감. 그래, 그랬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계속해 이 소송은 진행되었다. 아들의 건강은 핑계가 될 수 없었다. 퇴원 후 아들은 변했다. 더 공격적이었다. 엄마, 내가 죽여.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협.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받아요. 증거를 제출했다. 이제 그는 기록에 남았다. 범죄자. 그의 미래는 어두워졌다. 나는 그걸 알았다.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밤에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함께 웃던 날 우리 아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약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했다. 이제 내가 그의 약함을 이용했다. 공평했다. 아니, 어쩌면 과했다. 아들이 다시 왔다. 엄마, 화해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눈물을 흘렸다. 진심. 모르겠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그리고 문을 닫았다.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복수는 이제 내 피가 되었다. 소송 판결이 가까워졌다. 변호사가 말했다. 승소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승리가 무엇일까? 회사. 돈. 아니, 그건 부수적이었다. 진짜는 아들의 파괴. 그리고 내 파괴. 판결날,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패배.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 증오가 빛났다. 엄마,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속삭였다. 위협.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이제 안전? 아니.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 후 아들은 사라졌다. 연락이 끊겼다. 나는 걱정했다. 아니, 걱정하는 척했다.
실제로는 관찰했다. 그의 소셜미디어, 친구들 통해. 그는 다른 도시로 갔다.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길이 미쳤다. 지인들에게 조심해라고 말했다. 그의 평판은 바닥이었다. 밤에 나는 불면에 시달렸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 물음이 메아리 쳤다. 왜? 배신 때문. 하지만 이제 그 배신이 내게 돌아왔다. 회사 직원들이 나를 두려워했다. 사장님, 너무 냉정하세요. 누군가 말했다. 그래, 냉정했다. 인성을 잃었다. 한 달 후,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다. 엄마, 나는 이제 없다. 자살 암시? 나는 놀랐다. 경찰에 연락했다. 아들이 그들은 찾았다. 그는 살아 있었다. 병원에서 약을 먹었다. 실패한 자살.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왜? 그는 물었다. 내가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았다.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늦었다. 퇴원 후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용서할게. 그는 말했다. 용서. 웃기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속셈이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의 눈빛. 그래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과거를 드러냈다. 대학 친구들에게. 아들이 소문이 퍼졌다. 그의 사회적 삶이 무너졌다. 이제 복수는 절정이었다. 아들은 고립되었다. 친구 없음, 일 없음, 돈 없음. 그는 나를 원망했다. 엄마 때문에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듣기만 했다. 쾌감. 이제 없었다. 피로만이.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가치 있었나? 나의 변형. 어머니에서 복수자로. 심해졌다. 멈출까? 아니. 끝내야 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왔다. 엄마, 도와줘.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돈 좀, 빚 때문. 나는 주었다. 하지만 조건. 회사에서 일해. 밑바닥부터 그는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내 통제하에.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나는 그의 실수를 기다렸다. 그리고 왔다. 작은 도둑질. 나는 증거를 잡았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는 울었다. 엄마, 제발. 하지만 나는 했다. 그는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보았다. 왜? 그 눈빛이 내게 상처였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이게 끝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이 감옥에 갔다. 6개월 형이 가벼운 거. 하지만 그의 인생은 끝났다. 출소 후 그는 나를 피했다. 연락 없음. 나는 회사에서 일했다. 더 성공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밤마다 악몽. 아들의 어린 모습. 한 해가 지났다. 나는 변호사와 만났다. 유언장 바꿀게. 모든 걸 자선해. 아들에게 아무것도. 그게 마지막 복수. 아들이 나타났다. 엄마,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미안해, 진심. 모르겠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갔다.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내 심장은 빈 껍데기. 회사 파티에서 직원들이 축하했다. 사장님, 축하해요.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외로웠다. 아들로부터 메시지. 엄마, 잘 지내? 무시했다. 하지만 읽었다. 반복해서.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추억이 밀려왔다. 가족의 행복한 날, 이제 먼 과거. 아들이 다시 왔다. 엄마, 화하자. 우리는 앉았다. 그는 이야기했다. 내 잘못이었어. 나는 듣기만. 눈물이 흘렀다. 그의. 네.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그 후, 그는 떠났다. 해외로. 나는 혼자였다. 복수의 승리. 패배. 시간이 흘렀다. 나는 늙었다. 회사 팔았다. 은퇴. 밤에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가치 있었나? 임랭이 더 나았을까? 출소 후 아들은 변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멀리서. 나는 지켜보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의 삶은 평범했다. 결혼. 아니. 혼자. 나는 병이 났다. 아버지처럼. 아이러니. 병원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가 나를 죽이는 건가? 아들이 왔다. 엄마, 그의 손이 떨렸다. 미안해. 나는 보았다. 그의 눈 후회. 늦었어. 하지만 손을 잡았다. 그는 간호했다. 매일. 내 심장은 녹았다. 조금.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유언장. 그에게 아무것도. 죽기 전 나는 물었다. 내가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게 옳았나?